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언니 지혜의 전화를 받았다. 지은아, 지금 당장 와, 할 말이 있어. 지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택시를 잡아 언니의 아파트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마자 지혜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입을 맞췄다. 그 키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지은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지은과 지혜는 쌍둥이 자매로 25살이 되도록 서로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겼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아래에서 자랐고 서울의 명문 대학을 함께 졸업한 후 지혜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지은은 작은 출판사 편집자로 일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자매처럼 보였지만 지혜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지은을 단순한 동생이 아닌 사랑하는 여자로 느껴왔다.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나 너 없인 못 살아. 이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은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언니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언니를 동경해왔지만 이런 식의 사랑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족의 얼굴이 스쳤다. 부모님은 보수적인 분들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여기셨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면? 지은은 언니의 팔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언니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정말로 언니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잘못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테고 가족이 무너질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커피를 타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해봤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 이건 안 돼. 우리는 자매야.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매라서 더 특별한 거야? 나랑 같이 있어줘. 제발. 예지은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왜일까? 그녀 자신도 모르는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지은은 언니를 피했다. 출근길에 언니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언니의 고백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언니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주말에 부모님 집으로 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지혜는 왜 안 와? 요즘 둘이 이상하지?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바빠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이 비밀을 어떻게 감당할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설득했다. 우리 둘이서만 행복할 수 있어? 세상이 뭐라고 해도 지은은 화를 냈다. 세상이 뭐라고 해? 부모님은? 친구들은? 지혜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들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너는 다르잖아. 그날 저녁, 지은은 언니의 아파트로 갔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언니의 고독이 느껴졌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기대에 짓눌려 살아온 지혜. 항상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약했다. 지은은 언니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착각? 갈등은 깊어졌다. 지은은 친구들에게 털어놓을까 고민했지만 한국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언니의 행동은 점점 과감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일상에 끼어들기 시작했다. 출퇴근길에 마중 나오고 밤늦게 전화해 재우지 않았다. 지은은 피곤했지만 언니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언니, 좀 떨어져 있어 라고 말했지만 지혜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지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미 늪에 빠진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지은은 집중하지 못했다. 편집 작업 중에 실수가 잦아졌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지은은 개인 사정이에요. 라고 얼버무렸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같이 자자. 지혜의 제안에 지은은 당황했다. 안 돼, 언니. 하지만 지혜는 울면서 매달렸다.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지은은 결국 허락했다. 그날 밤, 언니의 품에서 그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게 잘못된 건가? 사회가 정한 규칙 때문에?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점점 커졌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이번 주말에 같이 오너라. 가족 모임이야. 지은은 긴장했다. 언니와 함께 가면 어떻게 될까? 지혜는 가자. 자연스럽게 행동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부모님이 눈치채면? 그 후로 지은은 언니를 피하려 했지만 지혜의 집착은 강해졌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위치를 물었다. 지은은 화를 냈지만 언니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이 사랑이 진짜라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가족 모임 당일, 지은과 지혜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다. 둘 다 예뻐졌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 말에 지혜의 표정이 굳었다. 지은은 재빨리 화제를 바꿨다. 엄마, 요즘 바빠요. 저녁 식사 중에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들 항상 붙어 다니네. 좋은 일이지만 각자 인생 살아야지. 지혜가 웃으며 대답했다. 언니 동생이잖아요. 하지만 지은은 언니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자신의 무릎을 만지는 걸 느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혜가 말했다. 부모님 말씀 들었지? 우리 각자 인생 살아야 해. 하지만 나한테는 너뿐이야.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언니, 이건 위험해. 만약 알려지면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알아. 하지만 포기 못해. 그날부터 지혜의 행동은 더 집착적으로 변했다. 지은의 일상에 완전히 파고들었다. 아침에 깨우는 전화, 점심에 도시락 배달, 저녁에 함께 산책. 지은은 피곤했지만 언니의 외로움을 알기에 거절하지 못했다. 내적 갈등이 심해졌다. 지은은 밤마다 생각했다. 이 감정이 정말 사랑인가? 자매로서의 애정인가?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를 보니 두려움이 커졌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지혜 언니랑 너무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그냥 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만약 친구들이 알면 멀어질까? 지혜는 자신의 감정을 더 강하게 표현했다.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우리 집으로 와. 지은은 거절했다. 안 돼, 언니. 아직 준비 안 됐어.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아파트를 청소하며 기다렸다. 이제 나 없인 못 살 텐데. 지은은 그 말에 화가 났다. 언니, 나도 내 삶이 있어.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지혜가 울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날 사랑하게 만들었어.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내가 원인인가? 압력은 가족에게서도 왔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지혜가 요즘 이상해. 너한테 무슨 일 있는지 물어봐. 지은은 모르겠어요. 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끓었다. 언니를 도와야 할까? 아니면 멀리해야 할까? 지혜는 지은의 결정을 재촉했다. 결정해. 나랑 같이 할 거야. 지은은 고민 끝에 시간 줘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의 인내는 한계에 달했다. 그녀는 지은의 회사에 찾아와 공개적으로 안아주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저 둘, 이상하지 않아?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사회적 압력이 느껴졌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숨겨야 할 존재였다. 지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검색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했다. 가족의 반대, 친구의 배신, 직장의 차별.
지은은 두려웠다. 언니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걸 감수해야 할까? 지혜는 우리 둘이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확신이 없었다. 한밤중 지혜의 전화가 왔다. 지금 와, 못 참아. 지은은 피곤했지만 갔다. 언니의 방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지혜의 과거가 드러났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은을 좋아했다는 고백. 너 때문에 남자친구도 사귀지 않았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의 희생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게 사랑인가, 집착인가? 지은은 언니를 안아주며 말했다. 생각해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도망치고 싶었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지은의 친구가 의심을 품고 물었다. 너희 자매 사이에 무슨 일 있어? 지혜 언니가 너만 찾네. 지은은 부정했지만 친구의 눈빛이 변했다. 조심해. 이상한 소문 날라. 지은은 상처받았다. 이게 사회의 현실인가? 지혜는 친구들 버려. 나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발했다. 그럴 수 없어. 싸움 후 지은은 혼자 울었다. 언니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파괴적이다. 부모님의 방문이 예정되었다. 지혜가 자연스럽게 해라고 당부했지만 지은은 긴장했다. 만약 드러나면? 지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언니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가족을 선택할까? 이 선택의 대가가 클 거라는 걸 알았다. 부모님의 방문날, 지은의 아파트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들어서며 말했다. 지혜는 어디 갔어? 같이 오라고 했는데 지은은 바빠서요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지혜가 갑자기 나타났다. 엄마, 아빠, 그녀의 미소는 어색했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물었다. 둘 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지혜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요즘 같이 일 많아서요. 부모님의 눈썹이 올라갔다. 지은은 황급히 손을 뺐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돌아간 후 지혜가 화를 냈다. 왜 손 뺐어? 부끄러워. 지은은 부모님 앞에서 왜 그래? 라고 소리쳤다. 싸움은 격렬해졌다. 지혜가 너 날 사랑 안 해? 라고 물었다. 지은은 사랑해. 하지만 이건 안 돼. 지혜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다. 그럼 나 혼자서 어떻게 해? 지은은 울면서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동료가 너희 자매 소문 들었어? 이상한 관계래.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누가 퍼뜨린 거지? 지혜일까? 그녀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무슨 짓 한 거야? 지혜는 부정했다. 나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의심했다. 언니의 집착이 소문을 낳았을까? 대화는 대치로 변했다. 지혜가 소문 무시해. 우리만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지은은 쉬운 소리. 내 인생 망가질 거야. 지혜는 상처받아. 그럼 날 버릴 거야? 라고 물었다. 지은은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다. 그 후 지혜는 사라졌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지은은 걱정됐다. 언니가 무슨 짓을 할까? 지혜는 부모님에게 갔다. 엄마, 지은이 날 싫어해. 어머니가 놀라 물었다. 왜? 지혜는 울면서 일부를 털어놓았다.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어머니는 자매니까 가까운 거지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무슨 일 있니? 지혜는 참지 못하고 저 지은을 사랑해요. 여자로서 라고 고백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모님은 지은을 불렀다. 지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은은 부정했다. 언니가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지은은 울었다. 아빠, 오해예요.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너희 둘 다 정신 차려. 지은은 배신감을 느꼈다. 언니가 왜 부모님에게 말했다고? 지혜와의 대면에서 진실이 드러났다. 지혜가 너가 날 버리니까
부모님이라도 알아야 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배신자라고 소리쳤다. 지혜는 지게 사랑이야. 너를 놓칠 수 없어. 지은은 상처받았다. 언니의 행동이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모든 게 압박이었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한 친구가 미안, 나도 이해 못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고립됐다. 언니의 반성 없는 태도가 문제였다. 지혜가 우리 도망가자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미쳤어 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의 물건을 훔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제 내 거야. 지은은 공포를 느꼈다. 이게 사랑인가, 광기인가?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부모님이 개입했다. 지혜를 병원에 데려가자. 지은은 동의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언니를 버리는 기분이었다. 지혜는 저항했다. 날 버리지 마. 지은의 결정은 어려웠다. 가족을 위해 언니를 희생할까? 병원에서 지혜는 진단을 받았다. 강박장애 의심, 의사가 말했다. 부모님은 안도했지만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언니의 상태가 자신의 탓인가? 지혜가 병실에서 속삭였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날 사랑해줘. 지은은 언니, 치료받아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퇴원 후, 지혜는 더 집착했다. 지은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집에 데려가라고 매달렸다. 지은은 반대라고 거절했다. 부모님이 지혜를 감시했지만 그녀는 몰래 도망쳤다. 지은의 회사에 나타나 소란을 피웠다. 상사가 이런 일 반복되면 잘릴 수 있어 라고 경고했다. 지은의 인생이 위태로웠다.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지은이 끝내자라고 선언했다. 지혜는 그럼 나 죽을 거야 라고 협박했다. 지은은 공포에 떨었다. 언니를 구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부모님은 지혜를 해외로 보낼까 라고 제안했다. 지은은 동의했지만 상실감이 컸다. 언니를 멀리하는 게 옳은가? 지혜의 반발은 극심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지은이 날 버렸어 라고 울부짖었다. 어머니가 지은을 탓했다. 내가 언니를 자극한 거 아냐. 지은은 억울했다. 엄마, 나도 피해자야.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아버지는 이 집안 망쳤어 라고 한탄했다. 지은은 모든 걸 잃을까 봐 두려웠다. 희생이 필요했다. 지은은 언니를 설득하기 위해 만났다. 언니, 우리 각자 살아보자의 지혜는 못해라고 말했다. 대화는 실패했다. 지혜가 지은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지은은 도망쳤지만 상처가 깊었다. 사회의 정죄가 느껴졌다. 온라인에 소문이 퍼졌다. 쌍둥이 자매의 이상한 사랑. 지은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새 직장을 찾는 중에 지은은 반성했다. 언니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야 할까? 아니면 일찍 끊었어야 할까? 지혜는 해외로 떠났다. 너 없이 못 살아 라는 편지를 남기고. 지은은 울었다. 언니의 희생이 느껴졌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켜야 했다. 돌아온 지혜는 변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지은은 경계했다. 언니, 멀리 있어. 지혜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접근했다. 지은은 최후의 선택을 했다. 법적으로 금지 명령 내리게. 지혜는 충격받았다. 날 버리는 거야. 지은은 살아남기 위해 라고 말했다. 손실은 컸다. 가족의 유대가 끊어졌다. 부모님은 지은을 원망했다. 언니를 그렇게 만들었어. 지은은 고립됐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도시로 이사해 편집 프리랜서로 일했다. 지혜는 해외에서 치료받으며 연락을 끊었다. 하지만 가끔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의 지은은 답하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가족 모임도 사라졌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지은은 스스로를 돌아봤다. 그 사랑이 진짜였을까? 사회의 압력이 없었다면 달라졌을까? 그녀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동성애와 가족의 이야기를. 출판 후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공감, 일부는 비난. 지은은 논란 속에서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지만 현실은 잔인하다. 지혜가 돌아왔다. 변했어. 친구로 지내자 지은은 만났다. 언니의 얼굴은 여위였다. 미안해, 내 삶 망쳤어. 지은은 나도 미안해라고 말했다. 대화 중에 과거가 드러났다. 지혜의 고독, 지은의 두려움.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사랑은 사라졌다. 친구로서의 관계만 남았다.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상처는 깊었다. 언니의 희생, 가족의 파탄, 모든 게 대가였다. 지은은 깨달았다. 선택은 항상 논란을 낳는다. 결국 지은은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에 물음이 남았다. 이 사랑이 옳았는가, 그른가?